안녕하세요. 저희는 나날이 지나는 방송 힙합입니다. 지난 방송에서는 영화 엑스맨 시리즈를 시간대별로 자세하게 알아봤잖아요. 오늘은 아포칼립스에게 막강한 힘을 준 우주적인 존재 셀레스티얼과 마블의 천지창조를 자세히 파헤쳐볼 생각입니다. 자, 시간이 없습니다. 시작하시죠. Not all of us can control. 셀레스티얼은 신장이 600m에서 6000m에 이를 정도로 거대한 종족이에요. 저보다 조금 크네요. 어마어마하게 크죠. 또한 형태가 없는 에너지 집약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항상 갑옷을 착용하고 있죠. 저 갑옷이 좀 아이언맨 슈트 같기도 하고 중세 갑옷 같기도 하네요. 그리고 셀레스티얼은 우주 최고의 과학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다른 행성의 DNA를 연구해서 새로운 종족을 만드는 취미를 갖고 있죠. 또한 찬조한 생명체들이 자신의 기준에 미달된다 생각되면 잔인하게 그냥 학살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셀레스티얼은 수많은 생명을 창조한 존재이자 심판자로도 유명합니다. 셀레스티얼이 수많은 종족들을 창조했거든요. 이걸 어찌 보면 마블의 천지 창조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셀레스티얼이 창조한 생명체들은 어떤 생명체들이 있는지 알아봐야죠. 현실에서의 인류 진화 과정을 보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호모 에렉투스,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 호모 사피엔스 등으로 나눠지잖아요. 그런 진화 과정을 거쳐왔죠. 네. 그런데 셀레스티얼이 지구 생명체의 DNA에 관여를 하면서 마블 세계관에서는 그 진화 과정이 틀려요. 호모 에렉투스 이후부터 호모 사피엔스, 호모 사피엔스 이터널스, 호모 사피엔스 데비안츠라는 하이 종족으로 나뉘게 되죠. 따라서 크게 보면 인간이 있고요. 호모 사피엔스라는 인간이 있고 이터널스라는 종족이 있고 데비안츠라는 종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이터널스 종족은 매우 아름답고 강력한 초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전해져 오고 있어요. 이 종족으로 유명한 인물은 타노스와 세르시 스타폭스가 있는데 근데 타노스는 그렇게 못생겼어. 타노스 같은 경우는 데비안츠 증후군이라는 몹쓸병에 걸렸어요. 알리안츠랑은 상관없는 거죠? 전혀 상관없죠. 또한 이 종족은 개체수가 되게 적어요. 한 100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인간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되게 중요한 종족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데비안츠 종족이 있잖아요. 흉측한 외모와 호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 건드리면 안 돼. 성격 안 좋아. 초창기에는 100만 명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많은 수를 자랑했지만 셀레스티얼에게 실패작으로 낙인 찍히면서 그 수가 수천으로 급격하게 줄어들었죠. 이 당시에 이 종족이 지하로 숨어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때 아틀란티스 대륙도 같이 가라앉게 되죠. 그 전설의 땅? 네, 맞아요. 아틀란티스 땅. 옛날에 만화 영화로도 많이 나왔죠. 보아 노래 부를걸. 또한 호모 사피엔스, 즉 인간이죠. 초창기에는 나약하고 별다른 능력도 없었어요. 하지만 셀레스티얼이 심어놓은 DNA가 변이를 일으키게 되면서 일부 인간들은 돌연변이로 변하게 되죠. 이게 바로 엑스맨이죠. 이후 인간의 과학기술이 발달하게 되면서 다양한 초인들이 등장하게 되죠. 슈퍼솔저 프로그램으로 탄생한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 울버린들이 이에 해당하죠. 세계 2차 대전 때죠. 그렇죠. 그때 많은 초인들이 생겨났어요. 또한 방사능 거미에 물린 스파이더맨, 감마 폭탄으로 탄생한 헐크가 대표적인 히어로죠.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DNA 변이로 인해서 생겨난 초인들이 엑스맨이고 과학적 기술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초인들이 우리가 흔히 아는 캡틴 아메리카, 스파이더맨, 헐크라고 보시면 돼요. 또한 셀레스티얼이 심어놓은 DNA는 수많은 생명체에도 변화를 시키게 돼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종족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조류에서 진화한 시아 종족. 이 종족은 고도로 발달된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고 마블 코믹스에서 꽤 많이 언급되는 종족이에요. 그 다음에 스크롤 종족이 있잖아요. 파충류에서 진화했으며 변신 능력이 탁월해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얘는 얼굴만 막 복사하는 게 아니야. 능력도 복사해. 그 때문에 가장 까다로운 적 중에 하나예요. 근데 얘네가 저희가 데드풀 3편에서 언급했었잖아요.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데드풀한테 완전 발리죠. 또한 양서류에서 진화했으며 호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크리 종족이 있어요. 크리 종족으로 유명한 인물은 캡틴 마블과 로난더 어큐저가 있는데 로난더 어큐저는 영화에 한번 나왔죠? 또 재밌는 점은 크리 종족과 스크롤 종족이 싸우면서 인휴먼즈라는 새로운 종족을 탄생시키는데 인휴먼즈는 5가지의 종족으로 나눠지거든요. 키멜리아인과 센타우리인, 연두가 이 종족에 해당돼요. 그 다음에 바륜 종족, 다이어 네이스 종족, 그다음 마지막으로 블랙볼트가 수장으로 있는 인휴먼즈 종족 등으로 나뉘게 되죠. 즉 셀레스티얼은 모든 생명체를 만든 창조자와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죠.
이들은 코스믹 에너지를 이용해서 행성을 컨트롤하거나 소멸시킬 수 있는 강력한 존재들이에요. 또한 현실 조작, 우주 파괴, 생명체 창조, 우주 창조 등을 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존재들이죠. 또 종족에 따라 얘네는 서로 합체할 수가 있어요. 뭐 파워레인저 이런 건가? 네, 비슷해요. 또 시간여행과 공간이동이 가능하고 시간 여행할 때 로또 하나만 사다줬으면 좋겠다. 그들 모두 웬만한 우주적 존재들보다 강력한 힘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초창기에 지구의 DNA를 고쳤잖아요. 그래서 지구에 있는 생명체들에게 신으로 취급받고 있었어요. 근데 이후에 지구에 다시 와보니 독보잡들이 네, 신으로 취급받고 있네? 빡돌지? 네, 그 신들이 누구냐면 제우스, 오딘, 태양의 신 라, 환인. 오 한인! 당군 아버지. 그래서 이 모든 신들을 지구에 있는 신들을 통틀어서 스카이파드라 불러요. 아 스카이프 하더요? 네, 스카이파드라 부르는데 하늘 아버지네? 얘네가 얼마나 강력한 존재라면 우주의 흐름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힘을 보유하고 있어요. 근데 셀레스티얼한테는 안 되죠. 어쨌든 셀레스티얼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쁜 거야. 자기들이 창조했는데. 저작권 등록을 안 해놨나봐? 그래서 스카이파드한테 협박을 합니다. 너네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내 걸 뺏어가면 너네와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와 연을 끊어버리겠다. 근데 얘네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동안 누린 게 있는데. 그래서 반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선택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딘이 고민을 하다가 디스트로이어라는 암호를 만들어요. 영화에 잠깐 등장했었죠. 이 암호가 좀 막강하잖아요. 네, 근데도 발립니다. 그래서 이제 열받잖아요. 그래서 지구를 아예 통째로 없애버리려고 하는데 그때 대제의 여신 가이아가 나타나요. 가이아 등장하죠. 그때 가이아가 사정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하죠. 한 번만 봐주신다면 당신들이 원하는 우월한 유전자를 내어주겠다. 그래서 셀레스티얼은 우주로 떠나게 되죠. 그런데 이들이 우주로 떠나기 전에 우주선을 하나 놔두고 갔었어요. 근데 그걸 발견하는 존재가 바로 아포칼립스 아닙니까? 네. 그래서 얘가 강력한 힘을 얻게 돼요. 셀레스티얼이 영화에도 잠시 등장하잖아요. 영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 콜렉터가 인피니티 스톤에 대한 역사를 설명할 때 잠시 등장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점은 콜렉터가 사는 집이 바로 셀레스티얼의 머리예요. 이 머리 안에 있는 희귀물질을 팔아서 막대한 이익을 창출했는데 여러분들도 우주여행을 하다가 뭔가 특이한 게 보인다 싶으면 지나치지 마시고 꼭 살펴보세요. 요신히 보세요. 셀레스티얼의 머리일 수도 있으니까. 발견하면 저랑 반반하는 거 아시죠? 지금까지 셀레스티얼을 알아봤는데 엑스맨 아포칼립스에서는 판권 때문에 언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영화를 보기에 앞서 알아두면 많은 도움이 되죠. 저는 지금까지 히파레츠였습니다. 히히 파라찌 야